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기술의 불모지라 불리던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만이 꿈꿀 수 있던 최첨단 전투기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은 바로 KF-21 보라말.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이 은빛매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가장 강력한 기술 독립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 전투기가 세계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전 세계는 마치 열광적인 팬덤처럼 반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에어버스 같은 항공 방산업계의 거인들이 군림하던 시대에 새로운 도전자 KF-21이 등장한 겁니다. 차세대 전투기 시장은 일순간 얼어붙었고 각국의 국방부 관료들은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한반도에서 날아온 이 강력한 신예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집트, 그리고 멀리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줄을 서서 이 항공기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판 행진이죠. 대한민국은 이 보라마의 덕분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의 꿈이 현실이 되고 일자리가 쏟아지며 국가는 자부심으로 들썩이는 이 순간. 하지만 이 희망과 자부심이 넘쳐나는 세계적인 성공의 무대 한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이 장대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던 인도네시아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KF-21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왜 유독 인도네시아만 울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물 뒤에는 어떤 복잡한 경제적 계산과 상상조차 하기 힘든 외교적 수싸움,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냉혹한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급변하는 안보 지형 속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해양을 수호하기 위해 노후화된 공군 전력을 현대화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손을 잡을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양국의 이해관계가 기적처럼 맞아떨어진 겁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며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 방위 산업을 고도화하고 싶었고요.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 보였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20%의 지분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이상이었습니다.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을 전수받아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도 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도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자금 조달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 기술의 시험대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였습니다. 양국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함께 생산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전투기를 전 세계에 판매하여 엄청난 부를 창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는 장밋빛 미래가 가득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공동 개발 협약서에는 양국이 함께 날아오를 드높은 꿈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양국의 기술진들은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머리를 맞대었고 설계도는 한 장 한 장 현실로 구현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순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밝은 전망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법. 공동 개발 협약이 체결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파묘나 석탄 같은 원자재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은 급격히 압박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제 관료들은 매일 아침 차트 앞에서 숨죽이며 국제시장의 변동성을 주시했습니다. 유가가 1달러 떨어질 때마다 그들의 지갑에서는 수십억 루피아씩 사라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그리고 이 압박은 고스란히 KF-21 프로젝트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분담금은 제때 납부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국 정부와 개발팀의 임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현실의 냉혹한 재정 문제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21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를 두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었고 언론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자존심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외교적 신뢰도를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에서 파트너십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미래의 모든 협력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 하늘을 날아오르며 대한민국에 무한한 영광을 안겨주고 있을 때 그 기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인도네시아는 왜 이제 와서 그토록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놓친 것은 단순히 몇 번의 분담금 납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거대한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국제 외교의 무대에서 그리고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의 이면에서 인도네시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파국을 불러왔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약속된 분담금 납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미뤄지고 한국 개발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회의실의 두꺼운 문 뒤에서는 매일 밤 경론이 오갔죠. 차관급 관료들은 밤샘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고 국방부와 재무부 간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보고서에 연일 빨간 경고등을 켜댔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를 덮친 경제 위기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상인들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 한숨을 쉬었고 주요 수출품인 파뮤와 천연고무 농장에서는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루피아와 가치는 맥없이 추락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향해 줄다름질 쳤습니다. 자산 시장에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파란색으로 물들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치 썰물처럼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는 텅 비기 일쑤였고 한때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마치 목에 걸린 가시와 같았습니다.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약속은 이제 현실의 족쇄가 되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테이블을 내리치며 당장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하늘에 떠다닐 비행기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단 말인가? 하고 울분을 토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KF-21 기술 이전은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방위 산업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하지만 당장 내일 쌀을 살 돈이 없는데 10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를 강행하라는 것은 보통의 결단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분담금 납부 일정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신중했던 한국 정부도 거듭되는 미납과 재조정 요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자존심이자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기에 여기서 밀리면 전체 개발 일정은 물론 국제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국 고위 관계자들은 서로의 수도를 오가며 수십 차례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외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일정을 늦춰달라며 간청했고 한국 측은 계약은 계약이다, 신뢰를 지켜달라며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국제사회의 눈초리는 인도네시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 만약 이대로 프로젝트가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외신 보도를 장식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기술 먹튀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비방이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적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점점 고조되는 압박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물물 교환이라는 전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대신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파뮤, 석탄, 천연고무 같은 원자재를 현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한국 정부는 이 제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첨단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현물이라니 마치 최신 스마트폰 값을 쌀이나 보리로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절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현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고 자국 내 쌓여가는 원자재 재고를 처리하는 동시에 KF-21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제안은 한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여론까지도 갑론을 박이 치열했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무시하고 현물로 때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기술 이전을 미끼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그래도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조 원의 개발비가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한국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물 상환 제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와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시험하는 거대한 딜레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제안 뒤에는 인도네시아 내부의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현물을 내밀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KF-21이라는 거대한 꿈을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상상을 초월하는 외교적 수싸움을 벌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분담금 미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힘의 논리, 냉혹한 자본의 흐름,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치열한 생존 게임이었던 겁니다. 과연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냉엄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약속된 분담금 납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미뤄지고 한국 개발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회의실의 두꺼운 문 뒤에서는 매일 밤 경론이 오갔죠. 차관급 관료들은 밤샘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고 국방부와 재무부 간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보고서에 연일 빨간 경고등을 켜댔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를 덮친 경제 위기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상인들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 한숨을 쉬었고 주요 수출품인 파뮤와 천연고무 농장에서는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루피아화 가치는 맥없이 추락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향해 줄다름질 쳤습니다. 자산 시장에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파란색으로 물들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치 썰물처럼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는 텅 비기 일쑤였고 한때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마치 목에 걸린 가시와 같았습니다.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약속은 이제 현실의 족쇄가 되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테이블을 내리치며 당장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하늘에 떠다닐 비행기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단 말인가 하고 울분을 토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KF-21 기술 이전은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하지만 당장 내일 쌀을 살 돈이 없는데 10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를 강행하라는 것은 보통의 결단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분담금 납부 일정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신중했던 한국 정부도 거듭되는 미납과 재조정 요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자존심이자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기에 여기서 밀리면 전체 개발 일정은 물론 국제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국 고위 관계자들은 서로의 수도를 오가며 수십 차례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외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일정을 늦춰달라며 간청했고 한국 측은 계약은 계약이다, 신뢰를 지켜달라 하며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국제사회의 눈초리는 인도네시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 만약 이대로 프로젝트가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외신 보도를 장식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기술 먹튀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비방이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적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점점 고조되는 압박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물물 교환이라는 전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대신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파뮤, 석탄, 천연고무 같은 원자재를 현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한국 정부는 이 제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첨단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현물이라니 마치 최신 스마트폰 값을 쌀이나 보리로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절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현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고 자국 내 쌓여가는 원자재 재고를 처리하는 동시에 KF-21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자는 한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여론까지도 갑론을 박이 치열했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무시하고 현물로 때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기술 이전을 미끼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그래도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조 원의 개발비가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한국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물 상환 제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와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시험하는 거대한 딜레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제안 뒤에는 인도네시아 내부에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현물을 내밀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KF-21이라는 거대한 꿈을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상상을 초월하는 외교적 수싸움을 벌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분담금 미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힘의 논리, 냉혹한 자본의 흐름,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치열한 생존 게임이었던 겁니다. 과연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냉엄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가 내민 물물 교환이라는 비장의 카드. 그 제안이 한국에 던져진 순간 대한민국 정부와 항공우주 산업은 마치 거대한 미궁에 빠진 듯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죠? 이것은 국가 간 신뢰의 문제였고 첨단 기술 개발의 복잡한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는 정말 돈이 없어서 원자재를 내밀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한국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쪽에선 말도 안 되는 요구다,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강경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KF-21이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날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기술 유출 가능성, 그리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라는 최첨단 기술 집약 사업에 파묘나 석탄 같은 원자재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최신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을 조개껍데기로 지불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거셌죠. 수십조 원이 투입될 미래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원자재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대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이미 투입된 수조 원의 개발비는 물론 수많은 인력의 노력까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한다는 현실론이 맞섰습니다. 특히 재계 인사들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지역의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KF-21 프로젝트를 통해 맺어진 관계가 단순히 전투기 판매를 넘어선 경제적 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그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논의는 날마다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라는 진단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존재했죠.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파뮤, 석탄, 천연고무 같은 원자재는 국제시장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원자재 시장의 등락에 따라 좌우되는 현물 결제는 재정 운용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을 구해야 하는데 매일 무게와 가치가 달라지는 돌멩이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기류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현물을 내미는 것을 넘어 이 위기를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자국 항공우주 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 수입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죠. 때문에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한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으려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를 인질 삼아 당초 합의된 기술 이전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려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령 전투기의 핵심 부품 설계 도면이나 생산 공정 노하우, 심지어는 시험 비행 데이터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더 많이 공유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 겁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와 산업계에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패 삼아 본래의 계약 조건을 흔들고 더 많은 것을 얻어가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개발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개발 일정은 하염없이 지연되었고 수십 수백 명의 연구원과 기술자들은 답답함과 함께 사기 저하를 겪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밤낮 없이 매달렸던 그들의 열정은 끝없이 이어지는 양국 정부 간의 줄다리기에 조금씩 마모되어 갔습니다. 첨단 시설과 고가의 장비들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었고 이는 곧 막대한 관리 비용과 기회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이었던 속도와 효율성은 이미 안개 속에 갇힌 지 오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 또한 차가웠습니다.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대응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는 다른 공동개발 파트너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KF-21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향후 한국이 추진할 다른 국제 방산 협력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국제 무대 위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의 칼을 겨누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것과 다름없었죠. 결국 한국 정부는 고심 끝에 인도네시아의 현물 상환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자재 현금화 방안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가치평가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었죠. 말 그대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충격적인 요구를 들고 나옵니다. 그들의 진짜 노림수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과연 인도네시아가 내민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인도네시아가 내민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KF-21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요구였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의 두뇌인 임무 컴퓨터의 소스 코드와 조종사의 눈이 되는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즉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설계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기체 구조물의 정밀 가공 기술과 생산 공정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직접 이전해 달라는 충격적인 요구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KF-21이라는 기술의 왕관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담긴 문서가 놓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고민이 교차했습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기술 이전을 넘어선 기술 탈취 시도다. KF-21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력을 책임질 핵심 무기 체계인데 그 설계의 근간을 내어주는 것은 국방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격분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국으로서의 위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 방산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이 요구가 수용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단기간 내에 한국의 막대한 투자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손쉽게 흡수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파장이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첨단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고 한국은 KF-21을 통해 그 경쟁에 당당히 합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기술적 우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잠재적인 경쟁국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개발 현장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일궈낸 지식과 경험이 마치 헐값에 넘겨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밤샘 연구와 끝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데이터와 설계도가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하며 그들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연구원은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며 허탈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를 넘어 개인의 삶과 꿈이 담긴 숭고한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인가? 라는 무거운 질문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이미 투입된 수조 원의 예산은 물론 전투기 개발을 위해 조직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와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핵심 사업이 좌초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도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덮쳐올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의 이면에는 인도네시아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현물 상환을 제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국가적 수건이었던 자립적인 항공우주 산업 역량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선진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왔던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국에 머무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KF-21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꿈, 즉 첨단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며 유지 보수하는 완전한 주권을 원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원과 시간, 그리고 국가적인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자신들의 협상력으로 적극 활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 기술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최종 목표를 향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노련한 투기꾼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프로젝트를 파기하는 것. 이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어렵게 쌓아 올린 기술적 자산을 포기하는 것. 이는 단기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요한 회의실에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거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 얽힌 이 치열한 수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한 수가 공개됩니다. 고뇌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결정은 그 어떤 강경책이나 굴복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팽팽한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고개사와 같았습니다. 한국은 전투기의 두뇌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의 핵심 소스 코드, 그리고 조종사의 눈이 되는 에이사 레이더의 원천 설계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비협상 불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 주권과 미래 기술 경쟁력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프로젝트의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동체 조립 기술과 일부 비행 제어 관련 기술, 그리고 복잡한 생산 공정의 핵심 노하우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되 모든 기술 이전은 한국 내에서 철저한 보안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의 한국 파견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한 상자에 담긴 보석 중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굳게 걸어 잠그고 주변의 작은 루비와 에메랄드는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전략이었죠. 이는 인도네시아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역량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전한 기술 이전을 고집하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날 듯한 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포커판에서 상대방의 패를 읽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선수처럼 말이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눈과 이미 투입된 자국 예산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KF-21 프로젝트가 좌초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잃게 될 외교적, 전략적 이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결국 수많은 재협상과 줄다리기, 외교적 압박이 오간 끝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수정 제안을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그들의 완전한 만족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결정으로 KF-21 프로젝트는 극적인 파국을 면하고 다시금 순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선 협상이 길어지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몇 개월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 유출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술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듯한 불안감을 프로젝트 전반에 들이우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개발 현장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국가적 자산으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가 간 이해관계 속에서 일부 타협해야 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들이 매일 밤 씨름하던 수많은 데이터와 설계도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식과 경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역량이었으니까요. 이 KF-21 개발을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든 첨단 기술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술 보호와 자주 국방 역량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둘째, 거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기술적 자산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치열한 수싸움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지표 뒤에는 언제나 탐욕과 야망, 그리고 국가적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KF-21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최첨단 전투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넘어
국내 방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시장에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프로젝트가 좌초되었다면 그 파급 효과는 국가 안보를 넘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금,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에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국방산업이 사실은 우리 경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KF-21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과 경제적 자존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통해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는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터이며 국가 간의 협력 뒤에는 언제나 치열한 패권 다툼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냉혹한 국제경제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기술과 미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KF-21을 넘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장에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